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5월 13일 자 월요일 오늘 리뷰. 자 일단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무역 협상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사실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도 이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부진했던, 또 재료가 없었던, 또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 또 중국 시장, 또 아시아 증시도 뭐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도 좋지 않았는데, 특히 우리가 유독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죠.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1.38 떨어졌습니다. 뭐 이미 떨어진 거. 네. 자 첫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자 지난주에 관세를 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이어졌던 협상도 마무리가 되었죠.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죠? 결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또 중국도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 무역 대표하고 그 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을 중국에 초청을 한다.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다음 달 G20 때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단기적으로 급하게 합의를 볼 가능성은 낮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찌됐든, 자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관세 부과, 또 뭐 극적인 타결, 근데 극적인 타협을 보더라도 부분 합의를 이루어내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거. 근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관세 부과했죠.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시일적으로 한 3주 정도.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데 협상은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은 사실은 북미 관계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왜? 미국은 미중 무역 협상을 지금 타결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계속 미루고 만들어 놓고 또 여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을 중국이 합의를 할 가능성은 적으니까요. 다만 북미 협상,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역할은 계속 중국에게 있는 거죠.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북미 관계가 좋아져야 미중 무역 협상이나 시장 전반적으로 살아난다. 그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하노이 때 결렬됐던 시점이 바로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시, 그죠?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최종 시한을 앞두고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된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미중 무역 협상 결렬로 해서 무역 전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뭐 일본도 그렇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중간재를 많이 중국에다가 갖다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G2의 무역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대한민국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대세하라고 해서 앞으로 뭐 6개월, 1년, 뭐 2년씩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악재가 절정을 보이는 시점이 어디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제가 2050에서 한 2000 정도 선 사이 정도를 보고 있다. 2000에서 2050 정도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악재라는 것은 신선한 악재가 있고 식상한 악재가 있는데, 이거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냐면, 이 악재가 그냥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해서 주가가 싸져서 낙폭각의 가격 매릿이 생기면 그게 더 이상 악재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지수대가 어디냐? 2000에서 한 20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죠? 자, 오늘 가만히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그죠? 자,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지수 선물,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1.2%. 오늘 미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파락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파락 출발해서 전략 구강의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그죠? 왜냐하면 중국 상해 증시도 낙폭이 줄이다가, 그죠? 줄이다가 반전이 나와서 이렇게 초반에 올랐던 것이 이렇게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주말에,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지난 주말에 중국 상해 증시는 이렇게 3%, 그러니까 뭔가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협상을 이어지면서 뭔가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움직였던 건데 오늘은 반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오히려 전략 구강에 변동은 컸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25,500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 장중 변동 커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미국장은 오늘 개파락해야 된다. 왜?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우리 시장이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미국 지수가 전략 후강의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 내일 우리 시장이 좀 반전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거죠. 코스피는 개파락 출발했을 때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하락했을 때 보죠. 미 증시가 하락 마감. 그러면 내일 우리는 개파락 출발할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개파락 출발하면 이제 2050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가 매수를 분할로 하는 거예요. 2000 초반에서 2050까지. 근데 미증시가 만약에 전략 후강으로 상승 마감이 되었다. 또는 전략 후강으로 양봉 마감이 되겠다. 그러면 내일 내가 볼 때는 갭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수 때는 대략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이슈가 터져가지고 지수가 2000선을 살짝 깬 지점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2000선이 살짝 깨진 점이 바로 여기고. 그러니까 2000선 아래나 2000선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000에서 한 2050 정도를 놓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을 다 폭락장에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마음은 편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손실 보고 다 팔았는데 정작 이렇게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저가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더 공포스러운데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대부분 또 반전이 나와서 또 돌아서면 그때 주식을 또 다시 사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급락장이 만들어질 때 비정상의 어떤 이런 급락장이 만들어질 때는 적당히 물려있는 물량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수익 보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전 업종이 다 떨어지고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1, 2%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4%, 5%, 6% 이런 식으로 그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전체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나중에 급반등이 나올 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미 낙폭과대 상태에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게 맞겠다. 왜? 지수가 이 정도 저점 정도를 논하니까. 그리고 이 지수대에서는 낙폭과대주를 저가에 조금씩 사는 거예요. 안 되면 레버리지를 종략하라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시장이 좀 안정되고 환율도 좀 안정되고 반전이 강하게, 특히 외국인이 선현물 동반 매수로 대량의 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을 여러분들은 변곡점으로 잡으면 되고, 그 타이밍을 추가 타이밍으로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버티면서 가지고 있고, 또는 지지선이 깨진다. 아니면 야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왜? 이미 낙폭 과대 상태로 왔을 거예요. 저가에, 그러니까 이 지수대에 들어왔을 때 추가하는 전략이 맞다. 또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급락장에서도 공략을 해야 될 때, 아마 현금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여기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낙폭과대 상태 이 지수대에 들어왔을 때 내가 추가 배팅을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게 맞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바이오 쪽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의외로 견조한 편이고요. 물론 뭐 나머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솔직히 지난 주말에 4%나 폭락했으니까요. 삼성전자 4% 폭락한 건 거의 뭐 보기 드문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 이런 애들은 어땠습니까? 지난 5월 9일 날은 마이너스 7%나 폭락했고, 그 장중에도 계속 밀렸어요. 그죠? 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며칠 동안에 얘도 10%가 갑자기 급락한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바이오 쪽,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악재가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주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셀트리온도 그죠? 셀트리온도 급락세로 지금 2주 동안 계속 빠지고 있고,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틀 동안에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좀 빠지긴 했지만, 여기에 코오롱, 예, 자 코오롱 티슈진, 예, 코오롱 티슈진. 자 인보사 이 악재도 그죠? 지금 악재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좋지 않다. 그죠? 오늘 남북 경협주들 한번 보시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 뭐 마이너스 1% 이건 그나마 견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경협주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깨져라 깨져라 하는 분들도 많은데, 북미 관계 깨지라고. 북미 관계 깨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될 일이 없습니다. 그죠?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협상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매치시켜서 놓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아난티 마찬가지 보합 정도 됐습니다. 오늘 뭐 0.75 이거는 사실 빠진 것도 아니고 미리 빠졌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어요. 그죠? 근데 좀 전에 봤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시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지금 빠졌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전 저점 얼마예요? 9만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손절? 아니죠. 이미 낙폭과대 상태였기 때문에 코스피 2000에서 2050 정도 구간에서 왔을 때, 이 종목이 저점이 왔을 때 그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나 저가 매수 하는 게 맞는 거죠. 최대한 버티고 가는 거죠. 그죠? 오늘 전기차 같은 것도 사실은 볼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고 있죠. 에코프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LNF 오늘 8% 오늘 9%나 폭락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수소차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JNK 히터 오늘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급반전을 보였지만, 급반전 나올 때 여기서 추격 매수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틀 동안에 얼마 마이너스 한 15% 정도 물렸을 거예요. 오늘 한 8% 빠졌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음봉 하나 깨지면 끝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죠.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유진테크. 네. 이런 것도 떨어졌어요. 반도체 장비. 물론 내가 볼 땐 많이 매를 맞은 건 아니라고 봐. 지금 3일 동안 떨어진 거죠. 근데 얘도 어느 순간에 저점을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중이 많다. 그러면 이 정도 비중에서 비중을 줄일 수도 있지만, 또는 아까 말씀드린 지수대 하단을 놓고 추가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추가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지수대가 이 종목의 지지선이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그럴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전량 매도가 아니라 비중 조절해서 밑에서 다시 사야 돼요. 이 자리가 됐든. 그래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자, 오늘 1.3%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미리 매를 맞았죠. 그래서 시장 폭락 나올 때 더딘 걸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물론 요만큼 빠졌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리 매를 맞았죠. 그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1분기에. 그럼 이런 거 뭐냐?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수 저점만 나오면 언제든지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오늘 조금 오버한 종목이 있어요. 카페24 같은 거. 네, 오늘. 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공매도 공격을 받은 거라고 보여져요. 왜? 1분기 매출 기존 전망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YOY로 한 37% 정도 떨어졌다.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적자 간 건 아니에요. 그죠? 줄어들긴 했죠. 37%나 줄어들었다. 근데 이번에는 일회성 비용이 많았다 이거예요. 작년에 핌즈나 뭐 비레이 인수하면서, 또 얘네들이 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지금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거는 좀 오바라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7만원 정도가 종가 기준으로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져요. 7만원 정도, 그 순에서는 반전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살아있을 때, 근데 지금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빠진 거. 오늘 예를 들어 현대해상 같은 것도 그죠? 마이너스 거의 9%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현대해상 마이너스 9%나 폭락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래 실적이 1분기 좀 부진했지만 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정도는 이거는 지금 시장의 영향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수가 저점을 만들게 되면 오늘 빠졌던 낙폭과대주들도 반전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다만 가격 조정이 있고 이제 기간 조정이 있는데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가능성 난 가격 조정은 2000에서 2050 정도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기간 조정은 옆으로 눕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단번에 미중 무역 협상에 뭔가 합의점을 찾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만 북핵 문제가 뭔가 반전을 보이게 되면 난 거기서 시장이 급격하게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도 생길 것이고, 그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락할 때는 뭐 보지 않고 그냥 다 매도한단 말이죠. 그냥 막 때립니다. 근데 시장이 반전 나오고 할 때, 그리고 자금이 들어오기 낙폭과대 저가 매력이 생겨서 자금이 들어올 때는 보통 이제 성장주들에게도 그죠? 기회가 되는 거죠. 당장의 실적이나 이런 게 좋지 않더라도 그죠? 예. 오늘은 좀 너무 오버다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버리지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자, 이번에 지난번 저점은 11,000원 이하에서 저점이었습니다. 11,800원, 900원. 예. 이번에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또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이 구간 정도가 저는 레버리지 저가 구간이 아니냐. 그러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2,000원 깨서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장이 연출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그죠? 대략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근 한 달 동안 10%가 폭락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10% 폭락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반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왜? 기존의 악재 가지고 폭락을 만들었다. 투매도 만들고. 근데 그 악재가 이제 이 정도 반영하면 신선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신선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차근히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경협주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바이오든 전기차, 수소차, 뭐 IT, 뭐 그 외에 뭐 코스피의 거의 모든 업종들이 거의 다, 그죠?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고 공포스러운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자 모든 악재는 그죠? 예, 모든 악재는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근데 이 투매가 나오는 시점이 있죠. 그리고 이때는 시장의 공포가 절정으로 만들어지면서 투매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소위 피가 선혈이 낭자할 때요. 그게 지금이에요. 근데 모든 어떤 악재가 대형 악재가 나와서 시장을 폭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급락세를 만들고 공포를 극에 달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이 뭐 절정으로 가면서 투매, 절정, 공포의 절정, 극단적인 절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이는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았다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예. 가까워지고 있다. 네, 가까워지고 있다. 예. 자, 끈질기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기게 가십시오. 예. 다만 도저히 안 되겠는 것들은 비중 조절하면서 추가 시점을 노려보는 게 좋겠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주식을 다 팔아갖고 아무것도 없어도 돌아서면 홀가분할 것 같지만 미련이 남아요. 당장 내일 시장이 반전 나오면 어떡하지? 그죠?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팔고 나도 다시 사게 돼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아도 솔직히 여기서 팔았다. 손해보고 팔았다 다. 그럼 이 정도 왔을 때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저가에. 근데 못 사요. 대부분 나중에는 이렇게 반전이 나오고 팔았던 거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폭락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돈을 버는 건 이 저점에서 잘 산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히 물려있는 것들이 시장이 반전 나오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이고, 그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들도 회복이 되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최대한 버티시고 가만히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비중 조절해서 밑단을 다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주식을 다 파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떨어질 때 주식이 없으면 올라갈 때도 당연히 없습니다. 예.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조금 진정하면서 차근히 저점이 곧 나올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